지금 아직 윤석열 정부의 이 내각 구성이 다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관련 얘기 해볼게요. 한국일보 오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과 90분간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어떤 얘기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정호영 거취 빠른 결정 내려달라 요청했답니다.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사면 보니까요. 정호영 임명을 미뤘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장관은 후보자는 임명했다는 거잖아요. 권영세, 원희룡, 박병근 이 세 명의 장관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로 가는 걸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동아일보는 싣고 있습니다. 일단 유영호 교수님. 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 그래서 뭐 형식이야 뭐 나중에 봐야겠습니다만 결국은 낙마 수순으로 지금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여론을 보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보다 먼저 정호영 후보자들이 가장 먼저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도 여론조사도 나왔던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이 뭐 2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자꾸 왜 밀어요? 그래서 여론 눈치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태도는 참 진짜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본인은 그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봤는데 아들인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시험 볼 때의 점수하고 또 편입 볼 때 점수하고 동일하단 말이죠. 그리고 편법과 불법 사이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자질도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났잖아요. 병원 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근데 왜 저런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는지 저 양반이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40년 직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40년 직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20년 직입니다. 어이가 없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저렇게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임명을 하는 걸 보류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후보자들보다 먼저 불거졌고 저걸 빨리 털고 가야 되는 것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잠깐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보면은 뭐 다른 정권에서도 뭐 인사청문회 문제가 있었죠. 왜 우리가 낸 세금을 저 사람들이 봉급을 받아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왜 저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가 왜 보장해 줘야 되는지. 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빠른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를 왜 90분간 비공개 회동했는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권선동 의원이 그랬어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문제는 사생활 문제라고. 저거 제1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까? 왜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하고 9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죠. 너 그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네 스스로 결단을 내리든지 해야.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 민주당 잘한 거 없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해결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인철 평론가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냐면 정호영 후보자한테 자진 사퇴 신호를 여러 차례 줬는데도 못 알아듣더라.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그 말씀하기 전에 방금 우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준석 당대표가 대통령을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당 대표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공개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비공개도 만날 수 있고 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정을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걸 비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성 관련 상납인데 그것은 아직 사실관계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딱 이야기해버리면 처음 이 소식을 접하는 분은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좀 조심해서 그런 의혹이 있다 그래야지 그걸 사실처럼 딱 얘기해버리면 저 의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안 되는 네,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잘못 들으셨어요. 하여튼 뜬금없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본인이 못 알아듣고 있다?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오늘 나오신 정미경 최고위원께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다른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를 했고 그걸 알고 있는데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이제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짐작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총리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후보자들 낙마를 시키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한 명도 낙마를 안 하면 못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양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무적인 용어로 이렇게 두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한다면 고비가 월요일 날 총리 임명에 관해서 민주당에서 의총을 한다 하니까 내일쯤에 해서 어떤 결론을 내지 않을까 아니면 늦어지면 월요일쯤 결론을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 관계상 기사 하나 건너뛰고 매일경제 오면 기사 좀 보여주세요.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런 기사가 눈에 띄어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여야 지도부와 마포 돼지갈비 회동 추진한다. 아, 참 맛있죠.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맛있는 집,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포 돼지갈비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한다. 근데 다음 주에 16일 날 월요일이죠. 국회 시정연설이 있어요. 아마 이제 그 즈음에서 이제 일정 조율해서 만날 텐데 신경민 의원님, 그러면 뭔가 저희가 앞서 그런 얘기했죠. 주말이 고비다. 주말에 뭔가 해결해야 될 게 많다. 뭔가 해결되지 않고 뭔가 깔끔하게 털어내지 않은 상황에서 16일 날 다음 주에 마포 돼지갈비 회동 그게 고개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남은 문제가 한덕수 총리 후보 임명 동의안 문제를 날짜를 잡아야 되는 문제가 지금 제일 크고요. 네. 그 전에 그러면은 이 임명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정을 할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라는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문제에 앞서서 연계됐다고 그럴까, 앞서서 해결해야 될 게 정호영 장관 문제하고 한동훈 장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윤 대통령이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온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근데 정호영 장관 문제는 금방 여러 패널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정호영 후보 본인도 계속해서 나는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여러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대통령도 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정호영 장관을 임명을 해버리면 이 모든 앞으로의 결정이 대화가 애시당초부터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장관 문제는 일단 걸어놓고 한동훈 장관 후보 문제도 걸어놓고 지금 한덕수 문제 임명 동의안 문제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요. 네. 이렇게 지금 같이 이 세 개가 연계돼 있다고 그럴까? 물론 공식적으로 다 부인합니다. 한동훈은 한동훈이고 한덕수는 한덕수다. 두 한 씨는 다르다 그러는데 두 한 씨와 여기에 약한 고리로 연결돼 있는 정씨 문제. 그래서 한 정씨 문제를 결정을 해야죠.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고 이 더군다나 또 하나 문제는 여기서 큰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은 이 임명 동의안은 철저하게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정이 만약에 깔끔하게 되지 않으면 당 지도부는 뭐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의원들 개개인들이 이 도저히 안 되겠구만. 그러면 그냥 부결로 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고비, 이 주말과 주초에 마포갈비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갈비를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먹을 때 제대로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될지 이건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대목입니다. 뭔가 선결 과제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네. 정미경 의원님, 보통 정치권에서 이럴 때 물밑 조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전 하고 있다고 봐요. 아하.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국무총리 부분은요. 지금 국민 여론도 인준을 해주라는 게 훨씬 많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각자도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민주당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검수완박할 때 전원이 찬성하잖아요.
저는 정말 놀라웠는데 아하. 이 상식적이지 않은 사고를 가지고 만약에 그 투표를 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부결시켜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어느 정도로 사실 개입이 다 됩니다. 물속에서는. 아. 그러면 이게 찬성해 주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반대하라는 의미인지 아마 사인을 다 줄 거예요. 아. 근데 제 느낌은 그 한덕수 국무총리는 찬성해 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그 전이나 그 이후나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부분을 정리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조율하게 갈 것 같고 한동훈은 임명하실 것 같습니다. 아하. 버리지 못하는 카드, 바로 한동훈 후보자 카드가 될 것 같은데 유영호 교수님 한 40초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거를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걸 부인하겠지만 뭔가 그래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카드용으로 끝까지 정호영 후보자 남겨둔 거 아닌가? 세간에 그런 얘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문인철 평론가님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겠는데. 네. 근데 이게 장관에 대한 임명이라든가 총리에 대한 뭐 동의 여부라든가 비동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그 공학적으로 당리장략이라든가 이렇게 또 정치공학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준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하. 국민의 검증은 어떻게 했느냐. 청문회 다 봤잖아요. 그 검증에 입각해서 대통령도 임명을 하고 사퇴시키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국회에서 동의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요즘 여야 정치권을 보면 예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했던 말 표현 떠올라요. 아사리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